네, 윤금정 대표님 준비한 거 엄청 많으신데, 네, 그래서 저희 지금 계속 대화 나눠보면서 못다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두 분 오늘 강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긴장되셨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저희도 이제 3년째 지금 이런 포럼을 운영하지만 대표님들이 어디 가서 IR 하시거나 사업 소개하시는 건 굉장히 단련이 되어 있으신데 지금처럼 내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매번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오늘 일단 어떠셨는지, 네, 어떠셨어요? 홍지은 대표님? 네, 저도 좀 많이 떨었던 것 같고 좀 더 여성 창업자분들한테 도움되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생각했던 말들이 또 잊어먹게 되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한테도 인사 꼭 전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까먹고 띄어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길 아차나 그거 까먹었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언제나 모든 게 인연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았는데 이것도 저랑 인연인 것 같고요. 그런데 항상 지나고 나서 보면 생각했던 말들을 까먹어서 제가 후회가 남네요. 다음엔 아니, 더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해주셨어요. 윤 대표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긴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앞에 나와서 보니까 저 PPT도 잘 안 넘어가고 제 뜻대로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더욱 긴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이게 그 경험에서 오는 단련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반성하는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닙니다. 네. 잘해주셨는데 왜 네. 그러세요? 사실 오늘 저희가 미국으로 그 제품을 수출 나가는 선적식을 지금 막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거든요. 네네. 그래, 저에게는 사실은 엄청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원에 계시는 농가분들, 단감 갖고 농사 짓는 농가분들의 제품을, 그 귀한 제품을 갖다가 저희가 가공을 해서 그걸 해외에 지금 이제 내일 선적하는 이제 배에 실으려고 오늘 선적식 마무리 짓고 네. 이랬는데 오늘 감개무량하고 감회가 새로운 날인데 이런 좋은 기회장을 만들어 주셔서 경상국립대학교 창업대학원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여성 창업자들의 그 창업 생태계가 조금 더 넓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대표님들이 걸어왔던 길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좀 그런 답을 찾으려고 이런 자리를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느끼는 건 이제 로컬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이 스타트업의 지역의 반경들이 굉장히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구나. 저는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느꼈었고요. 두 분 사업 내용 저 굉장히 재미있고 뜻깊게 저는 들었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방청하시는 분들 대신해서 몇몇 가지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이지은 대표님, 저희도 이제 그 가업을 이어받으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콩지은이라고 하는 사업명이 네. 기업명이 나오기 전에는 네. 별도의 기업명이 없었나요? 저희가 동네가 화암이었고요.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화암 부업단지로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이름이 옛날에는 참 좀 그랬었는데 제가 막상 하려고 보니까 이름이 좀 길어서 다른 분들이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콩지연으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아, 네. 지금 네네.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혹시, 네. 네. 뿌듯합니다, 저는. 네. 왜냐면 저도 이제 그 콩지은이, 콩을 짓다라고 하는 네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대표님 이름이 이지은 그렇죠.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이제 닉네임으로도 좋은 것 같은데, 네. 혹시 그것 말고 생각났던 되게 많은 네이밍들 네. 중에서 기억나는 것들이 혹시 몇몇 개 있으실까요? 제가 그때 썼던 이름들이 한 2,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딱 두 가지 이걸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는 가온해라는 고유어였고요. 세상의 중심. 제가 그렇게 오만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독대에서 이렇게 우리 옛날에 시골에 이 장독대를 장꼬방이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 두 가지 중에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을 한 결과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정말 저 자면서 신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정말 비행기가 슝 하고 지나가면서 진짜 콩지연 하고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네. 제가 진짜 새벽에 일어나서 그 이름을 덥석 그냥 잡았어요. 네. 그게 지금의 콩지연이란 이름으로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아, 네네. 네. 아,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회사 이름 네. 들으실 때마다. 너무 뿌듯합니다. 네. 네. 그 사실은 뭐 네이밍 저희는 스타트업들 뭐 멘토링 많이 하니까 아까 브랜딩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가장 먼저 이제 네이밍을 직관적으로 짓는 게 좋다라는 조언들을 좀 하거든요. 딱 이름만 들어도 뭐가 생각나는 그런 거에 굉장히 적합한 네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가고파 힐링푸드라고 지으셨잖아요. 네, 그 네임을 짓는데 뭐 또 다른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아, 저희 그 공장이 회사가 마산에 있습니다. 마산 하면 가고파의 고장. 예. 그래서 가고파가 나왔고요. 힐링 푸드는 이제 치유할 수 있는 음식이라는 네. 그런 걸로 가고파 힐링 푸드에서 우리 그 모든 분들에게 마산에서 나온 음식으로 모든 분들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 저희 회사명이 가고파 힐링 푸드지만 저희 브랜드명은 힐링 앤 팜입니다. 힐링 앤 팜. 그래, 힐링 앤 팜인데 힐링 앤은 그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 조합되어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내추럴, 힐링 앤 네. 팜 이래갖고 뭐 아주 신선하고 내추럴한 이런 농장에 있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저희가 6차 산업 업체다 보니까 그런 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힐링 앤 팜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 사실 브랜드가 사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중요한 것 같고 브랜드에서 느껴지는 거, 저는 제가 다른 데서 다른 업체의 브랜드였는데 잠깐 그 브랜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마흔알이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제가 본 거에. 그래갖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숙연해지고 고민이 제일 많고 막 이런 40대에 그런 시기들이 있는데 저도 그 시기를 지나다 보니까 마흔알이라는 그 브랜드를 보면서 가슴이 잠깐 순간 먹먹해지더라고요. 그걸 네. 보면서. 그래서 그게 잔잔한 감동이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브랜드만으로도 고객에게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멀리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을 많이 준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는 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가치 있는 브랜드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 윤 대표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그 전공 분야가 네. 어느 분야세요? 저는 경영이에요. 경영이세요? 예, 예. 저는 공학인 줄 알았어요. 아,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왜냐하면 지금 대학원 교수님들도 네네. 저보고 학부가 공학 쪽이시죠? 이렇게 네네. 물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감성이 많이 메말라 보이고 아, 그건 아니고. 아니 글 이렇게 쓰고 이럴 때도 좀 이 안에 감성이 좀 이렇게 녹아내려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단조로웠나 봐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공학 전공하셨죠? 이러면서. 네네. 네, 아닙니다. 감성에 대한 부분보다 음. 그 말씀하시는 문장이 네. 굉장히 사고 체계가 약간 공학적이세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네. 전공이 공학이신가 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로컬 스타트업인데 네. 흔치 않게 기업부설 연구소도 있고 네네. 기술 개발이나 기술 이전에 대한 역량들이 꽤 높으세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학습이 되지 않으면 네. 경영학에서 스스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생각하기 네. 어려운 분야라서 네. 혹시 그러면 저희가 이제 무언가를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이 로컬 푸드에 대한 부분들을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분야와 접목시키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나 큰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사실은 아까 발표 때 말씀드렸던 외할머니가 한약방을 하셨고 저희 친정 어머니가 그 약초를 모아서 그걸 가공한 약초 장아찌를 만드는 가공
그 회사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도 유통을 하시고 하시면서 백화점, 전국 백화점 명품관에 다 입점을 하시고 이런 걸 하셨는데 그 현장에서 제가 어머니 그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면서 판매도 하고 이랬는데 현장에서 듣는 소리들, 고객의 소리가 바로바로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이거 보관하기가 불편해요. 뭐 이게 어때요? 이거는 언제까지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뭐 이제 질문들을 받았었을 때 고객의 니즈에 맞춰지는 그런 제품들을 좀 개발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졌고, 우리의 이 한방 약초가 지금 그냥 단순하게 건조시켜서 집에서 차처럼 물 끓여 먹는 국한된 요런 정도의 제품들이 아니고, 이걸 조금 더 그 부가가치로 우리가 만들려면 뭔가 우리가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 제일 중요한 건 그건 저 혼자의 힘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또 거기에 따른 제품을 개발하고 제품의 영양학적으로나 뭐 과학적으로 제품을 끄집어낼 수 있는 분들이, 유능한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분들을 사실 저희 연구소를 만들면서 연구소에 모셔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연구소에 석박사 연구진들과 저희의 다양한 연구원들이 있는데, 그 연구원들이 불철주야 지속적으로 시장 조사도 하고 제품 개발을 끊임없이 하면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팀이 거기 연구소에서 개발된 제품을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을 갖고 영업팀이 열심히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제품도, 그리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제품도 한계가 있어서, 사실 이번에는 저희가 러시아하고 공동기술 개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측에서 있는 그 다양한 기술을 저희가 사실 돈을 주고 샀어요. 사고 제품 판매에 대한 로열티도 러시아에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다행히 이 제품이 사실 그 아주 성공적으로 잘 나와서 이번에 전국 롯데마트에 건강식품 존에 전부 다 입점하기로 벌써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좋은 결과들이 그 각 분야 회사, 저희 회사에 계시는 직원분들, 각 분야에 계시는 분들의 노고와 피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물들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기술 개발은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건 또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연계도 하고, 또 연구소들과 다른 더 큰 연구소들과도 연계하고, 거기에서 안 된다면 또 좋은 기술이 해외에 있다면 그 해외에 있는 원천 기술을 우리가 받아서라도 좋은 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좋은 방향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네, 윤 대표님께 질문이 들어와서 네. 제가 질문을 전달해 드릴게요. 일단은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해외 수출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 그 국가마다 네. 우리가 수출을 하는 제품들이 네. 수출의 가능성이 높았던 이유가 혹시 있는지, 어떤 고려사항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발표 마치면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총알을 들고 뭐 대포알을 들고 뭐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물건을 어딘가에다가 판매를 하려고 생각할 때, 는 사실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은 이 제품이 안전한 제품인지, 이 제품이 내가 먹어서 아니면 내가 갖다가 팔더라도 안전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야 그 제품을 팔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아무리 말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건 그 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인증을 해주는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식품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햇섭. 우리 햇섭 인증은 식품하는 분들이 국내 유통, 대형 유통사와 유통을 하든 해외 수출을 하든 햇섭은 기본입니다. 햇섭을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 ISO 22000, 그 다음 뭐 할랄, 이런 것들 이제 인증을 받는 절차가 있는데, 물론 다소 까다롭기도 하고 다소 귀찮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하지만 멀리 날기 위해서는, 멀리 뛰기 위해서는 그게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멀리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물론 원하는 것들이, 원하는 인증이나 원하는 것들이 다 틀리지만 우리가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한다면 아마 나중에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도 충분히 살아남고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창업하시려는 분들은 멘토를 한번 정하세요. 뭐 크게 성공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멘토를 한번 정하셔서 창업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 번씩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티타임도 갖고 하면서 그런 좋은 조언을 일단 듣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셨어요. 저희 다음 순서도 또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토크쇼 이어 나갈 때 질문 더 드려보고, 마지막으로 이 대표님 귀농을 하셨잖아요. 어쨌든 다른 곳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네네. 제가 전체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귀농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굉장히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이제 귀농을 하시려고 하시는, 또는 로컬에서 스타트업으로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혹시 좀 있으실까요? 네, 제 경우에도 좀 그랬지만 무조건 귀농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생각이 제 1번이고요. 그리고 농업 관련된 일을 제가 그쪽으로 귀농을 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농업계 쪽으로 귀농을 하시려면 그 동네의 문화라든지 어떤 상황인지, 그 다음에 도시하고는 항상 많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런 문화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무엇이든지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항상 준비는 좀 철저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귀농을 하거나 뭔가 일을 시작하지 말고 그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진짜 아까 전쟁에 나갈 때 총알이나 대포알을 가지고 나가라 했듯이 준비는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좋을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교육으로 무장을 하지 않으면 성공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회는 항상 제가 이 관련된 일을 해봐도 저희가 기회가 항상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회가 아무리 와도 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간은 좀 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남편한테 항상 야단 맞는 게 뭐냐면 저희 교육장에 언젠가 한 200명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200명은 소화할 수 있는 농장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체험을 200명이 못해요. 그런데 전 된다고 했습니다. 된다고 했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반반씩 나눠서 체험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경상대학교에 제가 이 학교랑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신용욱 교수님께서 저한테 경상대 대학원에 음악 하시는 분들이 연주하고 공연을 할 자리가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그때 저희 농장에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교육장이 좀 울려요. 그런데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거나 하면 노래를 못하는 사람도 아주 멋지게 들리는 곳이거든요. 저 한번 오셔서 동네 주민들 모아서 공연하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회가 돼서 머릿속으로 싹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200명, 그분들 도움으로 한 100명은 밖에서 연주를 하고 100명은 안에서 교육을 하고 반반씩 나누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무모한 얘기를 했을 때 저희 남편이 처음에 욕심 부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 욕심 부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케이 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많이 되풀이 되었어요. 저 무조건 된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거든요. 생각은 그때부터 하면 되고 그때부터 해서 잘 만들어내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실 때 너무 많이 재고 돌다리 두들기고 하면 전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실 때 간은 좀 커야 되고, 간이 크기 위해서는 교육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서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간이 커야 된다. 네. 교육으로 무장되어야 된다. 제 간이 큰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네.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교육으로 무장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 2부 순서는 학교에서의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 볼 거거든요.
네, 긴 시간 동안 계속 저희 달려왔으니까 잠시 쉬고 2부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도 잠시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